봄바람이 오기 전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 영숙의 하루는 조용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흐릅니다. 그 안에 오랫동안 쌓여온 외로움이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공기는 여전히 서늘합니다. 이불 속에서 느끼는 그 서늘함이 김영숙은 이상하게도 싫지 않습니다. 따뜻한 계절이 오면 더 이상 이 핑계를 댈 수 없으니까요.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천장입니다. 12층 복도 쪽 창에서 이따금 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마저 없으면 이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30년이 넘도록 살아온 집입니다. 부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벽지도 하얗고 마루도 반들반들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이 자랐고 남편은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영숙도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다는 느낌만 남아 있습니다. 밥을 지어 먹고 빨래를 하고 잠이 오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틀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밥이 됩니다. 쌀 한 줌을 씻어 넣고 물을 맞추고 취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 사이에 냉장고를 엽니다. 시금치나물이 있습니다. 어제 무쳐둔 것입니다. 계란 2개를 꺼냅니다. 된장국도 데워야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밥상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아침이면 밥을 짓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남편이 일찍 출근할 때도 영숙은 늘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도 그녀의 아침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하늘이 회색입니다. 그러나 겨울처럼 무거운 회색은 아닙니다. 조금 밝습니다.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조금 열어봅니다. 봄비 냄새가 납니다. 땅 냄새, 풀 냄새, 꽃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이 냄새가 오면 진짜 봄이 온 것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어머니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어딘가 허전합니다. 반찬이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숟가락이 무겁습니다. 몇 숟갈 뜨다 보면 어느새 손이 멈춥니다. 먹는 것이 귀찮다는 말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먹기 싫은 게 아닙니다. 다만 혼자 앉아 먹는 이 시간이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자꾸 멈추게 됩니다. 누군가 건너편에 앉아 국 한 숟갈 먹으면서 오늘 날씨 어떻냐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그 한마디가 너무 오래 없었습니다. 그릇을 치웁니다. 밥이 조금 남았습니다. 전에는 남기면 안 된다고 아이들을 나무랐는데 지금은 자신이 매일 그 모양입니다. 쓸어 넣을까 하다가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저녁에 볶음밥이라도 만들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 생각도 사라질 것입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급니다. 이 시간이 의외로 편합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릇에 거품을 내고 헹구고 건조대에 올려놓습니다. 이미 깨끗해진 것도 한 번 더 닦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갑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쾌활한 진행자가 웃으면서 봄 요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숙은 소리를 조금 줄입니다. 너무 밝은 것은 오히려 피곤합니다. 적당히 소리만 들리면 됩니다.
혼자 있는 집이 완전히 조용한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창밖을 봅니다.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엄마, 경로당 쪽으로 걸어가는 할머니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닿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숙은 오늘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 이 자유는 가끔 너무 무겁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하루.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다만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영숙은 가만히 앉아 봄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힙니다. 하나, 둘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오후가 되자 봄비가 그쳤습니다. 영숙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오늘은 마트에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냉장고에 달걀이 다 떨어졌습니다. 두부도 사야 합니다. 딱히 필요한 게 없어도 마트를 걷다 보면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외롭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이 옆집 문이 열립니다. 이웃 할머니입니다. 70 초반쯤 되었을 겁니다. 영숙보다 조금 연배가 있습니다. 영숙 씨, 어디 나가요? 네,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나도 가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 영숙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세요. 둘은 엘리베이터에 나란히 올라탑니다. 할머니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것, 손녀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것, 경로당에서 어제 화투를 쳤는데 자신이 제일 많이 잃었다는 것. 영숙은 가만히 들으면서 가끔 웃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은 것이 오랜만입니다. 마트 입구에서 각자 카트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두부를 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이거 이 집 두부가 제일 맛있어요. 비지찌개 끓이기 딱 좋아. 영숙도 두부를 하나 집어듭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봄볕이 내려앉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햇살은 유독 맑습니다. 도로변 벚나무에 하얀 꽃봉오리가 맺혀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피겠습니다. 그 나무 아래를 지나며 영숙은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꽃봉오리를 올려다봅니다. 아직은 오므려 있습니다. 터질 듯 하면서 아직 열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자신도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안에 품어왔으니까요. 집에 들어와 외투를 벗습니다. 현관벽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영숙은 잠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얼굴이 싫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얼굴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문자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못 내려갈 것 같아. 영숙은 화면을 가만히 봅니다. 익숙한 말입니다. 답장을 쓰려다 그만둡니다. 괜찮다고 써야 하는지 그냥 이모지라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딘가 허전한 것은 영숙이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주전자를 올립니다. 차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국화차가 있습니다. 노란 꽃잎이 뜨거운 물에 천천히 펼쳐집니다. 향이 은은합니다. 영숙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에 저녁빛이 들어옵니다. 봄 저녁의 빛은 유독 부드럽습니다. 주황빛이 살짝 섞인 그 빛이 거실 마루 위에 길게 들이웁니다. 영숙은 그 빛을 바라봅니다.
이 집에서 수백 번은 보았을 저녁빛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노크 소리입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일이 없습니다. 영숙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문을 엽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표정이 단정하지만 어딘가 딱딱합니다. 여기 김영숙 씨 댁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등기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영숙은 손을 내밉니다. 서명을 합니다. 두툼한 봉투를 받아듭니다. 남자는 돌아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발신 일란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심장이 한번 크게 뜁니다. 영숙은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이 조금 떨립니다. 열기 전인데도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온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봄 저녁의 부드러운 빛이 여전히 거실에 가득합니다. 그 빛 속에서 영숙은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종이를 꺼냅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갑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채무, 상속, 변제, 이행, 그리고 남편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영숙의 손이 멈춥니다. 입이 마릅니다. 창밖으로 벚나무가 보입니다. 꽃봉오리들이 여전히 오므려 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숙도 지금 자신이 모르고 살아온 무언가와 처음 마주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것들의 무게, 법률사무소에서 마주한 현실. 영숙은 남편이 남긴 것이 빚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무게가 그녀의 가슴 위로 내려앉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봄밤인데도 몸이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그 차가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종이 위에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채무, 상속, 변제, 보증. 그 단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앞에서 떠돌았습니다. 영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앉아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봄바람이 아직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밤새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안에 두는 것보다 꺼내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종이를 펴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읽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채무가 상속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모르는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종이에 옮겨 쓰면 머릿속이 덜 복잡해집니다. 어머니한테서 배운 것인지 그냥 오래된 습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영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곳에 찾아가야겠습니다. 무서워도 부끄러워도 모르는 곳이어도 모르면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봐라. 영숙은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로 향합니다. 봄 아침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영숙은 종이에 적힌 주소를 들여다봅니다.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는 2층짜리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했습니다. 안에서 어떤 말을 들을지 겁이 납니다. 나쁜 소식일수록 미리 듣는 게 두렵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잠깐은 더 편하지만 결국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잠시 기다린 뒤 안쪽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표정이 차분합니다.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얼굴입니다. 이런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이겠습니다. 김영숙 씨 맞으시죠? 네. 남편분 관련 건으로 오셨군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남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지인의 사업 자금에 개인 보증을 섰습니다. 그 지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무가 남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으므로 그 채무가 상속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영숙이 상속인입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귀에는 단어들이 따로따로 들어왔습니다. 보증, 채무, 상속인. 그 단어들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빚을 졌다는 건가요? 직접적인 빚은 아닙니다. 보증을 서신 것입니다. 남편분이 직접 빌리신 게 아니라 다른 분의 빚에 보증을 서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갚지 못하게 되면서 보증인에게 책임이 온 것입니다. 영숙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누군가를 도우려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절을 잘 못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부탁하면 선뜻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장점이기도 했지만 가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자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현실감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것을 다 합쳐도 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게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으시면 채무도 함께 이어받으십니다. 상속 포기를 하시면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를 하시면 남편분의 다른 재산도 받지 못하십니다. 다른 재산이라고요.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포기하셔야 합니다. 영숙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 살림을 시작할 때 돈이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렸습니다. 돈 이야기는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려워 보이면 더욱 묻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침묵이 더 큰 일을 만든 것 같습니다. 물어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며칠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래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리가 조금 떨립니다. 실내인데도 공기가 차가운 것 같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강합니다. 막 비가 그친 뒤라 땅이 젖어 있습니다. 빛이 그 위에 반짝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남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숙도 그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길가 작은 공원입니다.
개나리가 피어 있습니다. 노란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습니다. 그 밝은 빛이 오히려 낯섭니다. 이렇게 화사한 봄날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밝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입니다. 영숙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면 이 일이 현실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혼자 버텨야 합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큰 일입니다.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바쁘지 않니? 아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관련해서 서류가 하나 왔는데 엄마가 잘 모르겠어서. 서류? 무슨 서류? 사진 찍어서 보내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영숙의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노란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무겁고 큰 것도 있습니다. 같은 봄날에 둘 다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은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른 척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영숙이 결심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시간 속에서 자식과의 통화, 기대와 현실 사이의 온도차. 영숙은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설 마음의 씨앗을 찾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봄이라도 이 시간은 쓸쓸합니다. 창문 틈으로 봄바람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집에 비어있음을 더 느끼게 합니다. 바람이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흔들립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덮어두면 더 무섭습니다. 자식에게 보낸 사진에 아직 답이 없습니다. 바쁜 것이겠지요. 영숙은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자식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림은 길게 느껴집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급히 화면을 봤습니다. 자식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거 진짜야? 목소리가 다릅니다.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날이 서 있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보면 어떤지. 이게 몇 억이야. 엄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영숙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걸 왜 이제 말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말하는 게 늦은 것입니까? 자신은 어젯밤에 처음 알았는데, 아는 순간 말했는데, 그게 늦은 것입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자식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아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 질문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빚을 지고 보증을 서고 가족한테 말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영숙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영숙도 바깥일에 크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그 가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몰랐던 거지? 응, 몰랐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거 상속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상속 포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삶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한 시간을 지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어도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 뭘 더 생각해? 현실적으로 봐야지. 엄마 지금 혼자잖아. 이거 안고 가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맞는 말이라도 차갑게 들리면 이렇게 됩니다. 나도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 말에 영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의식보다 먼저 생깁니다. 자식이라는 것만으로도 마음 어딘가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말 한마디에 허물어졌습니다. 알아.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 이건 감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조금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보며 한참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습니다. 울 힘이 없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면 압니다. 그래도 눈물은 고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장을 엽니다. 손이 남편의 코트에 닿습니다. 3년 동안 못 치웠습니다. 버리려고 할 때마다 손이 멈췄습니다. 천을 만집니다. 남편 냄새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냥 천 냄새입니다. 그래도 영숙은 이 코트 앞에 서면 남편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이랬어요. 조용히 말합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말입니다. 알고 있었으면 같이 생각해 봤을 텐데 왜 혼자 들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영숙도 대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 감정이 어디로도 가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영숙은 서류를 다시 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냥 읽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도 끝까지 읽습니다. 두렵다고 안 보면 더 무서워집니다. 한 장을 읽었습니다. 2장을 읽었습니다. 3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윤곽이 잡힙니다.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선택지도 보입니다. 기한도 보입니다. 숨이 조금 깊어집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덜 무섭습니다. 모르면 상상이 공간을 채웁니다. 알면 적어도 싸울 상대가 생깁니다. 영숙은 메모장을 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씁니다. 법률사무소에 다시 전화하기, 상속 포기 절차 물어보기, 기한 확인하기, 한 줄 한 줄 씁니다. 손이 덜 떨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피하지 말자. 작게 썼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썼습니다.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창밖은 어둡습니다. 봄이지만 밤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둡다는 것은 낮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숙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어둠도 낮이 오기 전의 시간이라고. 그녀는 등을 펴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마주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늘 피해왔습니다. 덮어왔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척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창문 틈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이 시간의 바람치고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씩 다시 숨을 쉬다. 작은 용기들이 모입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영숙은 한 걸음씩 배웁니다. 자식과의 화해,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마음. 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보다 공기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햇빛이 창을 넘어 거실 마루까지 길게 닿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개면서 그 햇빛을 잠시 바라봅니다. 오늘따라 유독 밝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다릅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이 어제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어제 밤에 결심한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 하나가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 나는 제대로 살겠다는 몸의 말입니다. 영숙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작은 것들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잔 티가 납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 얼굴로 나가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메모장을 펴니다. 어젯밤에 적어둔 것들입니다. 법률사무소 전화, 상속 포기 절차, 기한 확인. 하나씩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면 숨이 막힙니다. 하나씩 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전화 한 통이지만 어제의 자신이었다면 쉽게 누르지 못했을 번호입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제 남겨둔 밥으로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대파를 꺼내고 달걀을 풀어 넣었습니다. 간장을 조금 넣었습니다. 혼자 먹는 것 치고는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어제는 반 이상을 남겼는데 오늘은 그릇을 비웠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릅니다. 오후에 다시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어제 왔던 곳이라 낯설지 않습니다. 직원도 영숙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적어온 질문들을 하나씩 물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남자는 하나씩 답해 주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숙은 들으면서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물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오늘따라 많이 생각납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뜻합니다. 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봉오리였던 것이 오늘은 조금 열렸습니다. 꽃은 하루만 해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숙은 길을 걷습니다. 걸음이 어제보다 덜 무겁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제 보입니다. 방향이 보이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숙은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바쁘니? 아니, 괜찮아. 어제 좀 세게 말했지. 미안해. 자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지. 너무 늦게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가 아니야. 진짜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상속. 포기하려고. 이번에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잘 생각했어? 응.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할 것 같아. 며칠 뒤 자식이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영숙은 부엌에서 돌아봤습니다. 자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둘은 잠시 마주봤습니다. 어색함이 있었지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어? 오면서 먹었어. 엄마는? 나도 먹었어.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별것 아닌 말들이지만 이 집에 이런 대화 소리가 나는 것이 오랜만입니다.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식이 하나씩 설명을 해줬습니다. 영숙은 이미 어제 상담에서 들었지만 자식의 말로 다시 들으니 달랐습니다.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이 서류가 제일 중요해. 여기에 도장을 찍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돼. 법원에? 응. 복잡하지 않아. 같이 가면 돼. 그 말이 영숙의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같이 가면 된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라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법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 평소에도 이런 거 말 안 했어? 응. 엄마도 깊게 물어보지 않았고. 왜? 그게 편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편한 게 아니었어. 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지만 말하고 나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 갔습니다. 영숙은 생전 처음 법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뭔가 어렵고 무거운 일을 안고 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자식이 옆에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창구에 가서 서류를 냈습니다. 직원이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서류가 빠졌다고 해서 다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상황에서 당황하고 미안해하고 괜히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했습니다. 빠진 서류를 발급받는 곳을 물어보고 다시 가서 받아오고 다시 제출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봄볕이 강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자식이 말했습니다. 다 됐어, 엄마.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진짜 다 됐어? 응. 이제 며칠 기다리면 확인이 와.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매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자식이 물었습니다. 응, 좀 고프다. 뭐 먹을까? 내가 고르렴. 엄마가 골라. 둘은 잠시 서로를 보다가 함께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뚝배기에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봄날의 시작.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느낍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영숙은 아침에 베란다 문을 열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봄이 이제야 제대로 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확인서가 왔습니다. 상속 포기가 수리되었습니다. 그 문서를 들고 영숙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벚꽃 향기가 들어옵니다. 이 향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벚꽃은 일주일이면 지고 맙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햇빛, 오늘의 바람, 오늘 이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꽃향기. 영숙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봄이 되면서 국화차 대신 유자차를 마십니다. 노란 유자향이 코끝에 닿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 안에 머물렀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이제는 달리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이 집의 고요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나쁜 조용함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같은 집인데 다릅니다. 그녀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것도 있습니다. 결혼 초에 찍은 것, 아이들 돌잔치 때 찍은 것, 가족여행 때 찍은 것들. 모두 오래된 사진들이지만 빛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편의 얼굴이 보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영숙도 웃고 있습니다. 아이가 둘 사이에 있습니다. 평범한 가족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영숙은 그 시절의 공기가 느껴집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살았어요. 영숙이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요. 우리 원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그 시간이 원망 하나로 덮이지는 않습니다. 사진첩을 덮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습니다. 다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오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입니다. 이어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벚나무 아래를 지납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아래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젊은 커플도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가까이 있었지만 잡지는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눈을 거뒀습니다. 경로당 옆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동에 사는 이웃 할머니가 걸어왔습니다. 영숙을 보더니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여기 있었네요. 나도 좀 쉬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올해 꽃이 참 예쁘죠? 네, 정말이요. 나는 벚꽃이 피면 마음이 바빠져요. 빨리 봐야 한다고. 금방 지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래 보지 못하니까 더 눈에 담게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자꾸 보다 보면 당연해지고 없어지고 나서야 귀한 줄 알고.
영숙은 그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둘은 한동안 나란히 앉아 꽃잎이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났습니다. 게시판에 새 강좌 모집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 요가, 서예, 노래, 글쓰기, 봄 학기 수강생 모집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앞에 서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쓰기. 그 단어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예전부터 막연히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살면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중 하나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영숙은 게시판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늦은 것은 아닐까? 어색하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낯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말자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메모장에 써두었던 그 말이. 영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글쓰기 강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자리 있어요. 이쪽에 적어주세요. 영숙은 이름을 적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3글자를 쓰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이름. 김영숙. 얼마 만에 자신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씁니까?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영숙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나왔습니다. 봄볕이 쏟아집니다. 영숙은 눈을 살짝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저녁에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류 도착했어? 응, 왔어. 잘 됐다.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래.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 고생했어. 자식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쉬기는. 이제 바빠지려나. 왜? 뭔데? 글쓰기 강좌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말했습니다. 진짜? 응. 잘 됐다, 엄마.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엄마가 쓴 거 읽어줄게. 진짜요? 기대된다. 둘이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이 되어도 봄밤은 춥지 않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보입니다. 아파트 창마다 불빛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걱정과 기쁨을 안고. 영숙도 그 빛들 중 하나입니다. 1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있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오랫동안 그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답게 살아보자. 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베란다에서 자신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안에 남았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그녀의 앞에 놓인 길 위로 천천히 퍼졌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습니다. 꽃잎이 하나씩 하나씩 바람 위에 실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봄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새로운 봄이 이제 시작됩니다.